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만이 예술일까요? 한 남자가 이 질문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쪼개고 해체하고 다시 조합했습니다. 하나의 시선이 아닌 수많은 시선으로요. 파블로 피카소, 20세기 가장 혁명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찾지 않는다. 발견한다. 피카소는 평생 91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죠. 그림, 조각, 도자기, 판화.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변신하고 끊임없이 파괴하고 창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피카소는 왜 세상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그의 예술은 왜 혁명이 되었을까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남부 도시 말라가에서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호세 루이스 블라스코는 화가이자 미술 교사였죠. 어린 피카소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자랐습니다. 캠퍼스 냄새, 물감의 촉감, 붓의 움직임, 모든 것이 그에게는 놀이였습니다. 피카소는 말을 배우기 전에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첫 단어는 피스였습니다. 스페인어로 연필이라는 뜻이죠. 7세 피카소는 아버지를 도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둘기의 발을 그렸는데 완벽했습니다. 성인 화가처럼 정확했죠. 13세 그의 실력은 아버지를 능가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붓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가요. 너는 이미 나를 넘어섰다. 라고 말하면서요. 15세 피카소는 바르셀로나 미술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보통 한 달이 걸리는 시험을 피카소는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죠. 16세 그는 마드리드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스페인 최고의 미술학교였지만 피카소는 곧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과거만 가르친다. 고전 회화의 규칙, 완벽한 원근법, 사실적인 묘사. 피카소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쉬웠던 거죠. 그는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아직 없는 것을, 아직 본 적 없는 것을요. 19세 피카소는 학교를 떠나 파리로 향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혁명의 도시. 그곳에서 피카소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901년 피카소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절친한 친구 카를로스 카사에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사랑의 좌절 때문이었죠. 피카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레트가 변했습니다. 모든 색이 사라지고 오직 파란색만 남았습니다. 청색시대 1901년부터 1904년까지 피카소의 가장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차갑고 푸르렀습니다. 코발트 블루, 프러시안 블루, 인디고. 다양한 파란색이 캠퍼스를 지배했죠. 피카소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거리의 거지, 맹인 기타리스트, 야윈 어머니와 아이, 고독한 매춘부. 그들의 얼굴은 길었고 몸은 앙상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 고통 속에서도 지켜지는 것이었죠. 피카소는 사회의 가장자리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아니, 진실을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예술은 우리를 둘러싼 먼지를 씻어주는 영혼의 세척제다. 피카소의 말이었습니다. 청색시대의 그림들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고 너무 슬펐죠. 사람들은 행복한 그림을 원했습니다. 피카소는 가난했습니다. 때때로 난방을 위해 자신의 그림을 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그렸고 고독을 그렸고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그렸습니다. 왜 파란색이었을까요? 파란색은 차가움의 색입니다. 거리의 색, 밤의 색, 고독의 색. 하지만 동시에 깊이의 색이기도 합니다. 바다처럼 하늘처럼 영원처럼. 피카소는 파란색으로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말할 수 없는 슬픔을요. 1904년 피카소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났습니다. 첫사랑이었죠. 피카소의 세계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파란색이 물러가고 분홍색이 밀려왔습니다. 장미시대 1904년부터 1906년까지 피카소의 팔레트가 따뜻해졌습니다. 장미빛 분홍, 복숭아색, 황토색, 부드러운 오렌지. 그의 붓질도 부드러워졌죠. 피카소는 새로운 주제를 찾았습니다. 서커스 단원들, 고개사들, 어릿광대들. 그들은 사회의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청색시대의 절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연약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서커스 단원들은 피카소와 닮았습니다. 예술가들, 관객을 즐겁게 하지만 스스로는 외로운 사람들, 화려한 무대 뒤에 고독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피카소는 그들 속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장미시대에서는 유연했습니다. 청색시대의 날카로움이 사라졌죠. 인물들의 표정은 여전히 우울했지만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절망이 아닌 멜랑콜리, 고통이 아닌 그리움.
피카소는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를 치유했죠. 하지만 피카소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감성적인 그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 피카소의 내면에서 새로운 갈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없는 예술,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시각. 혁명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20세기 초 파리. 세계의 모든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 좁은 골목, 허름한 아틀리에, 작은 카페. 그곳은 예술의 실험실이었습니다. 피카소는 바토마이너스 라부아르의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세탁선이라는 뜻이었죠. 낡고 삐걱거리는 건물에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시인들, 화가들, 조각가들. 그들은 밤새 토론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인상주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야수파가 등장했죠. 마티스가 대담한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순수한 빨강, 강렬한 초록. 색이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피카소는 자극을 받았지만 다른 길을 원했습니다. 1907년 피카소는 트로카데로 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조각을 보았습니다. 충격이었죠. 단순한 형태, 기하학적 구조, 과장된 비율. 하지만 강렬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피카소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사실적 묘사에 있지 않다. 본질을 포착하는 데 있다. 서양 미술은 수백 년 동안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려 했습니다. 원근법, 명암, 입체감, 사진처럼 정확하게. 하지만 피카소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가? 사진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회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피카소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단순화했고 몸을 기하학적 형태로 바꿨습니다. 한 시점이 아닌 여러 시점으로 그렸습니다. 정면과 옆면을 동시에, 앞과 뒤를 동시에. 우리는 사물을 한 각도에서만 보지 않는다. 우리는 돌아다니며 본다. 기억하며 본다. 상상하며 본다. 피카소의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의 순간이 아닌 시간의 축적을, 하나의 각도가 아닌 모든 시선을. 1907년 피카소는 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아비뇽의 처녀들. 미술사를 바꾼 그림이었죠. 5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쪼개져 있고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보입니다. 몸은 각진 기하학적 도형들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같은 얼굴, 원근법은 무시되었습니다. 공간은 평평하고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티스조차 분노했죠. 이것은 예술에 대한 모욕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해했습니다. 조르주 브라크. 프랑스 화가였죠. 그는 피카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1908년부터 1914년까지 피카소와 브라크는 함께 작업했습니다. 매일 만났고 서로의 작품을 보며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밧줄로 연결된 등반과 같았다. 브라크의 회상이었습니다. 둘은 큐비즘을 만들었습니다. 입체파, 사물을 쪼개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었죠. 큐비즘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물을 한 시점에서 그리지 않는다. 여러 시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기타를 그린다면 정면, 측면, 위에서 본 모습 모두를 한 화면에 담는 겁니다. 시간을 담고 움직임을 담고 인식의 과정을 담는 것이죠. 초기 큐비즘은 분석적이었습니다. 사물을 철저히 분해했습니다. 작은 면들로 쪼갰고 갈색과 회색의 차분한 색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무엇을 그렸는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요. 후기 큐비즘은 종합적이 되었습니다. 신문 조각을 붙였습니다. 벽지를 붙였습니다. 콜라주 기법이었죠. 평면적인 캔버스에 실제 물질을 붙이는 것. 회화와 조각의 경계는 무엇인가? 2차원과 3차원의 경계는? 피카소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술계는 양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재라 했고 어떤 이들은 사기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아이도 이렇게 그린다. 하지만 피카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찾은 것을 그린다. 큐비즘은 확산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미국으로. 모든 전위 예술가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래파, 구성주의, 추상주의. 모두 큐비즘에서 시작되었죠. 큐비즘은 단순한 미술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현실은 하나가 아니다.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큐비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상대성, 다원성, 관점의 중요성. 피카소는 붓이 아닌 철학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피카소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큐비즘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큐비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1917년 그는 고전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다시 사실적으로 그리는가? 피카소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는 그리스 조각 같은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풍만하고 건강한 몸, 명확한 선, 전통적인 구도. 마치 르네상스 거장처럼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25년 피카소는 초현실주의에 가까워졌습니다. 기괴한 형태, 뒤틀린 얼굴, 폭력적인 이미지, 무의식의 세계. 1937년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공군이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었죠. 피카소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게르니카. 거대한 벽화, 흑백의 악몽, 비명 지르는 말, 울부짖는 어머니, 부서진 전사. 전쟁의 광기를 담은 걸작이었죠. 큐비즘 기법으로 그렸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고발이었죠. 1940년대 피카소는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평화의 비둘기를 그렸습니다. 1960년대 옛 거장들의 작품을 재해석했습니다. 벨라스케스, 마네, 들라크루아. 그들의 명화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나는 거장들과 대화한다. 90세가 되어서도 피카소는 실험했습니다. 새로운 기법, 새로운 재료, 새로운 주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예술은 끝이 없다. 피카소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예술가였습니다. 스타일에 갇히지 않았고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고 시장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을 따랐죠. 피카소는 생전에 성공한 예술가였습니다. 부와 명성을 모두 얻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높은 가격에 팔렸고 박물관들이 그의 작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피카소는 복잡했습니다. 천재성과 함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그렸고 조각했고 만들었습니다. 예술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의 신념이었죠. 피카소는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끌렸지만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뮤즈들, 동료들, 친구들, 복잡한 관계들. 피카소는 사랑을 예술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죠. 새로운 사랑은 새로운 스타일을 가져왔고 이별은 어두운 작품을 낳았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천재였지만 결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 피카소의 예술은 위대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1973년 4월 8일 피카소는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 곳곳에 피카소가 있습니다. 현대 미술 추상화는 피카소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사실주의의 사슬을 끊었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건축, 해체주의 건축은 큐비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공간을 쪼개고 재구성하는 것이죠.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피카소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다양한 시점의 조합, 평면과 입체의 결합 모두 큐비즘의 후손입니다. 영화, 몽타주 기법, 여러 시점의 동시 제시, 시간의 파편화. 피카소가 캠퍼스에서 한 것을 영화가 스크린에서 합니다. 애니메이션, 피카소의 변형과 과장, 현실의 재해석, 애니메이터들의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예술에는 규칙이 없다. 피카소가 증명한 것이죠.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피카소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파블로 피카소, 20세기를 상징하는 이름, 예술가이자 혁명가, 파괴자이자 창조자. 그는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눈, 사물을 다르게 보는 능력, 그것을 세상에 선물했습니다. 나는 찾지 않는다. 발견한다. 피카소의 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열어준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단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피카소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만들었습니다.